새벽 5시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논 위로 내려앉은 하얀 안개가 마치 구름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흙벽집 한 채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집에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80살이 넘으신 김덕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삐걱대는 나무 문을 열고 나오면 마당 한켠에 정성스럽게 갖고 놓은 텃밭이 보입니다. 상추, 깻잎, 고추. 모두 할아버지가 직접 심고 가꾼 것들입니다. 흙 묻은 손으로 펌프질을 하며 세수를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80년이 넘으신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39년 가을 김덕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그리고 곧이어 한국전쟁이 터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지.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고 평소엔 보리밥에 고구마 줄기 반찬이 전부였어. 그런데 신기한 게 배는 고파도 우린 늘 웃고 놀았어요.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어린 덕수에게 고구마 줄기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구마 줄기를 따서 말려두면 아이들은 그것을 간식 삼아 씹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구마 줄기를 삶아 주시면 우리 형제들은 오늘은 대박이다 하면서 기뻐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그리 맛있었나 싶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흙이었습니다. 학교는 1년에 반도 못 갔어. 옷이 없어서 신발도 없고. 그런데 집에서 노는 게 더 재미있었지. 비 온 다음 날이면 진흙으로 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동네 아이들과 온종일 흙장난을 했어.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 온 다음 날 논두렁에 진흙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손으로 주물러 소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고 작은 집까지 만들어 놓고는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 상상의 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장난감이 뭔지도 몰랐어. 하지만 흙이 있었으니까. 흙으로 뭐든 만들 수 있었고 뭐든 될 수 있었지. 흙은 내 친구였어. 덕수가 8살 되던 해 어머니는 품삯을 받으러 읍내에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던 덕수는 심심해서 마당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파고 또 파서 어른 무릎 높이만큼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어머니는 마당에 커다란 구덩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웃으셨습니다. 우리 덕수가 우물 파려고 했나? 그리고는 구덩이 안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던 덕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흙과 친구가 될 운명인가 보네. 그날 밤 어머니는 구덩이를 메우는 대신 그 안에 물을 부어 작은 연못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덕수는 그 연못에 올챙이를 기르며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덕수가 10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모내기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논에 발을 담갔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진흙의 감촉이 지금도 생각하면 짜릿해. 어린 덕수는 모를 심는 것보다 논바닥에 진흙을 밟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한 줄 심으면 논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발로 진흙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너는 농사를 타고났구나. 하시더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랬어. 흙과 한 몸인 것 같았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논에서 뛰어다닌 덕수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을에는 하얀 머리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덕수를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나이야. 평생 흙과 함께 살 거고 흙이 이 아이를 먹여 살릴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웃으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신기해하셨습니다. 정말로 덕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흙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 말이 맞았지. 나는 정말이지 평생 흙과 함께 살았어요. 흙이 나를 키웠고 나도 흙을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1959년 20살이 된 덕수는 큰 꿈을 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려고 했지만 덕수는 달랐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농사뿐인데 차라리 여기서 내 집을 짓고 내 논을 만들어서 살아보자 생각했지. 덕수는 마을 어른들에게 집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둥 세우는 법, 석가래 거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흙벽 바르는 법까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흙을 구해야 했습니다. 덕수는 마을 뒷산에 점토를 파서 지게로 날랐습니다. 한 번에 한 지게씩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흙을 개는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짚을 썰어서 넣고 물을 부어가며 발로 밟아서 반죽을 만드는 거야. 겨울이라 물이 얼어서 손이 얼어 터질 것 같았는데도 계속했지. 흙을 벽에 바르는 작업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갈라지고 너무 얇게 바르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바르고 나면 손톱이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였어. 손가락 끝이 다 까져서 피가 나는 날도 있었지. 그래도 이게 우리 보금자리다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혼자서는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도와주었습니다. 기둥을 세울 때는 동네 남자들이 모두 나와서 힘을 보탰고 흙벽을 바를 때는 아낙네들까지 와서 흙을 반죽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을이 하나였어. 누가 집을 지으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지. 품삯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와를 올리던 날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와를 나르고 올려주었지. 할머니들은 밥을 해오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했어요. 그날 밤에는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어. 내 집이 완성된 게 마을 전체의 기쁨이었던 게지. 집을 다 짓고 나자 어머니는 덕수의 혼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 마을에서 중매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상대방은 김영이라는 21살 처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왔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하지만 내가 더 놀란 건 그 사람이 흙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첫 만남에서 덕수는 영희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흙벽집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희는 달랐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지으셨네요. 하면서 벽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더라고. 그때 이 사람이다 생각했어. 덕수는 영희에게 프로포즈를 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돈도 별로 없고 화려한 데이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함께 밭을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뒤에 밭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했더니 기꺼이 따라와 주더라고. 함께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때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 살아요 했어. 영희는 그 프로포즈를 듣고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1961년 봄 덕수와 영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덕수가 손수 지른 흙벽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마루 하나, 부엌 하나의 소박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궐 같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등잔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데 영희가 그러더라고. 이 집에서 아이들 낳아 기르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덕수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럼요, 우리 평생 여기서 살아요. 이 흙벽에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했지. 정말로 그렇게 됐어.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첫 겨울 큰 시련이 왔습니다. 흙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조한 겨울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영희가 울면서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 나도 걱정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괜찮다. 봄에 다시 발라주면 된다. 라고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벽의 금을 살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봄이 되어 흙을 다시 발라주니 집은 원래대로 견고해졌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덕수는 흙집 관리법을 더욱 확실하게 익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흙집은 살아있는 집이라는 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늙어가지만
정성껏 돌봐주면 수십 년도 버틸 수 있다는 걸. 결혼 후 덕수는 본격적으로 농사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논 두 마지기가 전부였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많은 땅은 바라지도 않았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욕심 부리면 흙이 등을 돌린다는 걸 알았거든. 덕수는 농사를 단순히 곡식을 기르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농사는 삶을 배우는 철학이었습니다. 1962년 가을 결혼 후 첫 수확을 맞았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벼를 베어 나르면서 덕수는 처음으로 농부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심고, 내 손으로 가꾸고, 내 손으로 거둔 쌀이야.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을 때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지. 그의 수확한 쌀로 지은 첫 밥상에서 덕수와 영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하면서 둘이 웃었어. 흙이 우리를 인정해준 기분이었지. 1963년 봄 첫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덕수는 아들을 안고 마당으로 나가 흙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이게 너를 키워줄 흙이야. 신기하게도 아이가 흙을 무서워하지 않고 만지작거리더라고. 민수는 자라면서 아버지처럼 흙을 좋아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크자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덕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민수를 비롯해 딸 영숙, 막내들인 쌍둥이 철수와 영숙까지. 덕수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흙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말했어요.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돌려준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큰아들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가 어렵다고 투정을 부리자 덕수는 그를 논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봐라, 벼가 자라는 걸 하루아침에 자라나?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날 이후 민수는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적은 서울대학에 갈 정도로 우수했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저는 농사를 지을게요 하더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더 큰 세상을 보라고 하고 싶었어. 덕수는 그의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논을 하나 더 빌려서 일했고 겨울에는 품팔이도 나갔습니다. 너는 공부해서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했지. 그래도 흙의 마음은 잊지 말라고 했어. 결국 민수는 농대에 진학해서 농업 기술을 배웠고 졸업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덕수네 집의 추석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멀리 시집간 딸 영숙도 돌아오고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쌍둥이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지내온 이야기들을 할 때가 제일 행복했지. 다들 서로 자기 자랑들을 하면서 떠들고 웃고 정말이지 사람 사는 집 같았어. 흙으로 지켜낸 집에서 말이야. 아침이면 덕수는 제일 먼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풍년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는 손주들을 데리고 농가 밭을 돌아보며 농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영희는 결혼한 후에도 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쁜 꽃밭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농사일로 바쁘지만 틈틈이 마당 한켠에 꽃을 심었습니다. 영희가 꽃을 키우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 농사는 먹고 사는 일이지만 꽃은 마음을 살찌우는 일이라는 걸. 봄이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에는 봉선화와 맨드라미가 활짝 폈습니다. 가을에는 국화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꽃 구경하러 올 정도였어. 영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하지만 영희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에도 꽃씨를 나눠주고 심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농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덕수도 이런 변화의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농사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80년대 들어서는 뭔가 달라지더라고. 농사로는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 1984년 여름은 덕수에게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장마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논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하루에 300mm가 넘게 비가 왔어. 논이 완전히 호수가 됐지. 벼가 다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보험도 없던 시절이라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영희가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 하더라고. 나도 막막했지만 괜찮다. 흙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폭우로 농사를 망친 그의 가을, 덕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물에 잠겼다가 말라버린 논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어.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라도 일할까 생각했지. 그런데 발밑에 흙을 만져보니까 여전히 따뜻하더라고. 그때 영희가 나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을 텐데.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88년은 정반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고 모가 타들어갔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야 와라 했지. 그런데 하늘은 쪽빛만 맑더라고. 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저수지에서 물통으로 물을 날라다 모에게 주었고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싶었어. 흙이 목말라 하는 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 결국 그의 농사도 반작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흙은 언제나 다시 받아줘. 내년에 또 시작하면 되는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민수는 아버지와 농사 방법을 놓고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농법과 기계화를 원했지만 덕수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트랙터도 사고 농약도 써야 해요 하더라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어느 날 민수와 큰 말다툼을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했고 덕수는 요즘 젊은이들은 흙의 마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영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흙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리 잘못된 건가? 영희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여보도 옳고 민수도 옳아요. 시대는 변하지만 흙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민수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민수와의 갈등은 1990년 봄에 해결되었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방법으로 심은 벼와 덕수가 전통 방법으로 심은 벼를 비교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비슷했어. 수확량은 민수 것이 조금 많았지만 맛은 내 것이 더 좋았지. 그때 깨달았어. 둘 다 필요하다는 걸. 민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되 흙의 마음만은 잊지 마라. 그게 농부의 본분이다. 라는. 그날 이후 부자는 서로의 방법을 존중하며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더 나은 농법을 만들어갔습니다. 1992년 봄 영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서는 당뇨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기만 했던 영희의 병 소식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집이 얼마나 썰렁하던지.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덕수는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영희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영희가 좋아하는 꽃밭을 더 예쁘게 가꿔주었습니다. 병 때문에 꽃을 못 키운다고 우울해하니까 내가 대신 키워줬어. 영희가 좋아하는 장미도 심고 백일홍도 심고
영희는 남편의 정성에 감동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마을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집이 늘어갔습니다. 덕수와 함께 농사를 짓던 동갑내기 친구들도 하나둘 농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말 쓸쓸했어. 함께 품앗이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니까 우리도 도시로 나가야 하나 생각도 들었지. 하지만 덕수는 끝까지 마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흙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를 떠날 수는 없어. 대신 남은 사람들끼리 더욱 끈끈하게 뭉쳤습니다. 공동 농사를 짓기도 하고 농기계를 함께 사서 쓰기도 했습니다. 1995년 겨울 평생 흙과 함께 사신 덕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관에 흙 한 줌을 넣어 드렸어.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리고 그 사이에 흙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덕수는 더욱 흙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1995년 첫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내 핏줄이 계속 이어진다는 기쁨이 그렇게 클 줄 몰랐지. 지훈이가 5살이 되자 데리고 감자밭으로 갔지. 지훈이가 처음에는 흙을 더럽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감자를 하나둘 캐내니까 신기해하면서 좋아했어. 지훈이는 감자 캐기에 푹 빠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흙을 파더니 감자가 나올 때마다 와 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흙 속에서 보물이 나와요. 하면서 깔깔 웃는 거야.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 그날 저녁 지훈이는 자기가 캔 감자로 만든 감자전을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더라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방학이면 할아버지 집에 와서 지냈습니다. 지훈이가 그때 일기에 썼대. 우리 할아버지는 흙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흙을 만지면 흙이 기뻐해요. 그 일기를 보고 얼마나 뭉클했는지. 지훈이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자연과 흙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7살 되던 해 덕수는 마당 감나무에 그네를 달아주었습니다. 오래된 밧줄과 나무 판자로 만든 소박한 그네였습니다. 지훈이가 그네를 타면서 할아버지, 저 하늘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하더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네는 곧 마을 아이들의 인기 놀이기구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도 와서 그네를 탔습니다. 우리 마당이 동네 놀이터가 됐어. 아이들이 와서 그네도 타고 흙장난도 하고. 영희가 마당이 살아났다고 좋아했지. 1998년 영희는 마을 입구에 꽃밭을 만드는 오랜 꿈을 실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영희가 주도해서 만든 꽃밭이야.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여름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를 심었지. 그 꽃밭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나온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내 평생 소원을 이뤘다면서 그 꽃밭을 매일 돌봤어. 지훈이 다음으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니 덕수의 마당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손주가 셋이나 되니까 마당이 완전히 놀이터가 됐어. 아이들이 와서 뛰어노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지. 덕수는 각자의 개성에 맞춰 손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둘째 손녀 수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물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주고 돌본 화분은 유난히 잘 자랐습니다. 수진이가 화분에 대고 예쁘게 자라라 하면서 쓰다듬어 주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 화분들이 정말 잘 자라더라고. 덕수는 수진이에게 할머니 영희의 꽃 기르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처럼 꽃과 친구가 되어봐 했더니 정말 꽃들이 수진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막내 손자 태민이는 호기심이 많아 늘 마당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미집을 찾아보기도 하고 지렁이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태민이가 지렁이를 보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길래 흙의 의사 선생님이야 했더니 신기해하더라고.
태민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의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배워갔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 어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도 신기해하고 작은 것에도 감동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어. 2005년 덕수는 처음으로 큰 병을 앓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농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해부터 덕수는 농사 규모를 줄이고 노는 아들 민수에게 맡기고 자신은 마당에 텃밭만 가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어. 50년 넘게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안 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했지. 이제 진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덕수는 마당에 나무 의자를 하나 놓고 그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아침이면 덕수는 제일 먼저 마당의 꽃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내고 때로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봄에는 개나리가 제일 먼저 피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름에는 장미가 더우시죠 하면서 향기를 뿜어줘. 영희가 심어둔 꽃들이 해마다 더 예뻐졌습니다. 덕수는 그 꽃들이 영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심은 꽃들이 나를 위로해줘. 당신 외롭지 않아요 하면서. 지훈이는 대학에 가서도 방학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신 농업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이제는 컴퓨터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하더라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지. 2016년 봄 덕수는 영희와 함께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식들이 일본으로 효도 여행을 보내준 것입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는 무서웠어.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농촌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일본의 농촌을 둘러보면서 덕수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농사 방법은 달라도 농부의 마음은 똑같더라고. 흙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영희도 일본의 꽃밭을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때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덕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농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공기 좋은 시골이 그립다 하더라고. 그때서야 농촌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 실제로 그 시기에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덕수는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돈도 명예도 아니야. 바로 자연과 함께 사는 거야. 흙과 친구가 되는 거야. 지금도 덕수는 매일 마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꽃을 바라봅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 흙과 함께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걸 빨리 얻으려고 해. 하지만 진짜 좋은 건 천천히 기다려야 나와. 농사가 그래. 씨를 심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흙을 만져봐. 흙을 사랑해봐. 그러면 흙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거야. 흙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정성을 들인 만큼 돌려줘. 지금도 김덕수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 손주들과 증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50년 전에 손수 지은 흙벽집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매년 봄마다 덕수 할아버지가 정성껏 손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지금 꽃마을로 불립니다. 영희 할머니가 시작한 꽃밭 가꾸기가 마을 전체로 번져서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힐링 여행을 오기도 하고 체험 농업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이런 방문객들을 항상 반갑게 맞이합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흙을 만져보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해. 그럴 때 참 뿌듯해. 흙의 소중함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 지금 덕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당을 둘러보고 꽃과 텃밭에 물을 줍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고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해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
그리고 흙을 만지면 오늘도 함께하자 하지. 흐흐. 마을의 젊은 농부들은 덕수 할아버지를 농업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최근에 귀농한 30대 부부가 찾아와서 농사가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라고 하소연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가 쉬웠으면 누가 안 하겠어. 어려우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흙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흙이 마음을 열어줄 거야. 그 부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모범 농부가 되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사라져가는 전통 농법을 보존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손으로 모를 심는 법, 자연 퇴비 만드는 법, 천연 농약 만드는 법 등을 젊은 농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걸 기계로 해. 물론 편리하지. 하지만 가끔은 손으로 직접 해봐야 해. 그래야 흙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하루에 30분씩 마당을 거닐고 가벼운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 흙도 웃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항상 웃으려고 해. 덕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퇴비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환경 보호가 뭐 대단한 건가?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면 되는 거지. 흙을 사랑하면 자연이 환경을 보호하게 돼요. 할아버지의 집에는 분리수거함 대신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만 있는데 대부분의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퇴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농촌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로컬 푸드, 친환경 농업 이런 말을 많이들 써.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엔 우리가 예전부터 해온 일이야.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젊은 농부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흙이 나를 키웠고 나는 흙에 사랑을 심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도 흙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의 철학은 단순히 농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사랑하고 돌보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한다는 삶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결국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농촌에는 덕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묵묵히 땅을 일구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전통을 지켜가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들이 지켜온 가치들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 그 짧은 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과 사랑하며 살았느냐가 아닐까요? 덕수 할아버지는 흙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